다음 한번 봅시다. 짜장면. 예, 점심을 드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침 넘어가죠. 짜장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짜장면을 우리 한국 음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중국 베이징에 가시면요, 길거리마다 노북경 작장면을 파는 데가 있어요. 라오 베이징 짜장면이라고 해서, 야 무슨 짜장면이 한국 음식이야, 베이징 가니까 사방천지 짜장면 집이던데, 드셔보시면, 백종원 씨도 말했지만 드셔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일단 장 자체가 노란색이에요. 이걸 뻑뻑 비벼 먹어요. 엄청 짜요. 소금 소태예요. 생마늘이랑 같이 먹어요. 이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것도 짜장면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짜장면이라고 부르는지 말씀드릴게요. 1840년에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건 아시죠? 무역 적자 해소하려고 영국 정부가 아편을 중국에 판 거예요. 조금만 그 앞으로 돌아가 드리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제가 입고 있는 면직물 이거를 대량 생산을 찍어낸 거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 중국에 갖고 왔어요. 야 이거 싼 가게에 갖다 팔자. 중국에 존 맥카튼이라는 영국 사신이 이거 면직물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신이 걸룡제 보고, 이거 영국에서 우리가 방직기 방적기로 만든 면제품인데 굉장히 쌉니다, 사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걸룡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옆에 있는 신하 보고, 야 우리 중국에서 만든 면직물은 얼마냐? 저기 황제폐하, 우리 청나라에서 만드는 면직물은 50센트인데요. 영국 사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산업혁명을 일으킨 우리가 이렇게 싸게 만들어내지만 중국은 산업혁명에 시자도 안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어내냐. 당시 중국 인구가 3억이었거든요 3억이 간의 수공업으로 찍어낸 거가 산업혁명을 이긴 거예요. 여기에 영국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중국에 더 이상 팔 게 없다. 하필이면 그때 중국 광동성과 이 복건성에서 나는 홍차가 영국으로 대량 유입이 됐던 때예요. 커피가 일단 들어갔었는데 영국에, 놀랍게도 커피하우스에는 여자가 못 들어갔어요. 이 커피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런던에만 커피하우스가 2,000개가 넘었는데 여성 출입 금지. 남자들만 가서 커피 마시면서 정치 사회 논하고. 그러면 이른바 이제 귀부인들이라든지 유한 마담들은 더럽다, 우리 안 간다고, 너희들끼리 시커먼 물 먹으라고. 우리 뭐 먹을까 하다가 마침 저기 차이나에서 들어온 티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마셔볼까? 마시니까 괜찮아. 또 이왕 마시는 거 예쁜 도자기에 마시는 거 있어 보여. 여러분 그 차이나가요, 대문자를 C로 쓰면은 중국이지만 그 C를 소문자로 쓰면 도자기예요. 근데 요거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배에서 깨지잖아 이게요, 흔들리니까. 그래서 영국식에서 안 깨지는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여기다 소뼈를 갈아 넣으니까 안 깨져, 통 튕겨나가고. 그래서 소뼈를 넣은 도자기를 본 차이나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표가 아니라 지금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팔러 갔잖아요. 안 팔려 이게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려요. 딱 보니까 중국은 이미 그 전부터 명나라 때부터 많은 아편이 들어가서 아편 중독 상태였거든요. 아편 좋아하니까 중국인들 이미 당시에 영국 식민지화됐던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다음에 이걸로 아편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뿌리자. 그래서 역사적 가장 부도덕한 행동이라고요. 영국 정부가 앞장서서 무역 적자 해소하려고 만드는 것 때문에. 아편을 뿌리니까 황제부터 전 백성이 싹 다 아편 중독이 됐습니다. 아편은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아편을 하면은 온몸에 힘이 빠져요. 누워가지고 이러고 아편 하잖아요. 일어서서 힘도 없어요. 노동력 제로 돼버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아편 끊고 내가 갱생해서 더 잘 살자, 올바른 사람으로 살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중국 분위기가 어떠냐면, 몸에 좋은 거 더 먹고 아편 더 빨자. 그러면 자양강장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소문이 돈 게 뭐냐면 조선 홍삼이다. 요 양반 누군지 아세요? 누구? 그렇지. 야 거상 임상옥이라고 예전에 그 소설도 있었고, 그 이재룡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거상 임상옥이라고. 이 임상옥이 개성 홍삼을 중국 청나라에 갖다 팔면서 거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이상했어요? 하필이면 요때 중국에서 조선 홍삼 수요가 폭발했는지. 그래서 조선 홍삼이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문제가 조선 홍삼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중국 부자들은 조선 홍삼을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비싸서 못 먹는다 해잖아 이게요. 그 꽁 대신 닭이라고 뭘 했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선 홍삼 못 먹으니까 뭐 먹느냐 해. 해삼 먹자. 저 3이니까 먹자 해가 된 거예요. 지금이야 해삼이 뭐 중국 그 해안가 각지에서 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해삼이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거는 중국 산동반도 연태, 옌타이였어요. 연태가 여러분들 서울 인천공항 출발 기준으로 제주도보다 가까운 거 아시죠? 저는 중국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옌타이를 갔을 때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에어쇼 하잖아요. 비행기가 충남 태안반도를 날고 있네. 큰일 났다. 나 상해 가는 비행기 잘못한 것 같다. 승무원을 불렀어요. 저기 이 비행기 상하이 가는 거 맞냐고. 아니 옌타이 가는 거 맞대요. 근데 에어쇼 왜 비행기가 충남은 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시 제가 산동항공을 탔는데 밥줄 시간 벌라고 삥 돌아간대요. 그냥 가시자고 밥 안 줘도 되니까. 제 옌타이란 도시도 이름이 한번 정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연태란 도시는 중국에 없어요. 저거 한자로 읽으시면 연대시예요. 연대. 연기 연자에 받침 대자요. 저게 왜 저렇게 연태가 됐냐면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된 다음에 한국에 있던 공장 사장님들이 싹 다 공장 뜯어가지고 옌타이로 갔어요. 가까우니까. 거기 다 공장 다시 짓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임금이 쌀 때니까 다 지어놓고 소주가 비싸잖아요. 외국이니까. 소주는 비싸서 먹기 힘들고 야 이 동네 뭐 고량주 중에 좀 싼 거 없냐? 하다가 이거 목넘김도 괜찮고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는 그 옌타이 고량주를 발견한 거야. 요게 이제 그 한국에 소개되면서 사장님이 들고 와서 야 김 사장 이게 중국에서 내가 먹던 술인데 괜찮아요 마셔봐. 목넘김 괜찮은데 김 사장 지금 공장 새로 뜯어서 만든 데가 중국 어디라고? 연대랑 옌타이랑 그때 누군가 합쳐버린 거예요. 연태라고. 이 옌태에 있는 그 요리사들이 당시 이제 해삼이 여기서 잡히니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잡히는 해삼을 베이징 같은 내륙지대만 우리가 운반할 수 있으면 재벌되는데 이게 어떻게 갖고 갈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식용소다, 잿물에 해삼을 넣었다 빼서 말리면 원형 그대로 말려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해서 나온 게 건해삼, 깐하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서 드시는 그 건해삼이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 연태 가면요 김밥 전국 같이 한 집 건너 건해삼 팔아요. 물론 우리는 못 갖고 들어오죠. 인천공항에서 다 뺏기니까. 식품이니까요. 거기서 많이 드세요. 근데 이 식용소다를 발견한 연태에 있는 요리사들이 아깝잖아요. 이 식용소다 푼 물이요. 갖다 버릴 수는 없고 이거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잠깐만 이거 우리 면 반죽할 때 한번 이거 물 써보자. 혁명이 일어났어요. 탄성이 어마무시하게 드러나요. 쭈악. 요리 좀 해보신 분 알겠지만 밀가루 반죽을 일반 맹물로 하면요 요 정도 쭉 늘어지다가 뚝 끊겨요. 이거요. 뚝뚝뚝 끊겨요. 수제비밖에 안 돼 이건요. 근데 이른바 수타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쭈악. 식용소다로 밀가루를 반죽을 하면은 이게 탄성도 늘어나지만 뭐가 또 생기냐면 색깔이 노래져요. 면이요. 짜장면 한번 드셔보세요. 비비시기 전에 짜장면 이렇게 들어보시면 면이 노란색이에요. 짬뽕 우동도 대부분 다 노란색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가성소다로 반죽하는 분들이 특히 수타면집은 다 노란색이에요. 가성소다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자, 짜장면의 한 축인 수타면이 등장했어요. 쫙. 이제 뭐가 등장할 차례냐? 그 춘장 까만색이 등장할 때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북경에도 짜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산동반도에서 건너간 요리사들이 만든 거예요. 산동반도 요리에는 대부분 다 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곧 말씀드리겠지만 춘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장이 변화가 돼서 춘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가시면 제물포에 그 공화춘이라고 해서 짜장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산동반도의 총장이 발음이 변화가 된 것이다. 근데 이 총장이 원래는 면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밀가루로 이거를 숙성시킨 장인데 오래 식히면 식힐수록 색깔이 점점 검해져요. 그래서 푹 숙성시킨 총장일수록 까매요. 이제 그러면 드디어 짜장면의 두 가지의 요리 재료인 수타면과 총장, 이른바 춘장이 등장했어요. 요거를 이제 비벼 먹으면서 산동반도의 새로 만들어진 패스트푸드가 됐어요. 장을 튀겨서 만든 면이라고 해서 작장면, 중국식 발음은 짜장면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하면 1882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뭔가 일어났겠죠.
1882년 이모군란. 고종이 자기를 경호하기 위해 가지고 신식 군대를 만들어 별기군이라고 일본 교관들을 데려와서 일본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럼 당연히 이제 신식 군대한테 이제 올인하겠죠. 모든 뭐 월급이든지 자원 지원이든지 그러면 그럼 원래 있던 구식 군대는 찬밥 신세가 돼요. 무려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13개월. 구식 군대들한테. 근데 13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 쌀이 없었냐? 쌀 있었어요. 선해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세청이 있는데 선해청 창고에는 쌀이 가득해요. 있는데도 안 준 거예요. 13개월 만에 1개월치 보급이 나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가만히를 반이 모래고 반이 썩은 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집에 지금 밥 굽는 아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선해청 창고에는 쌀이 그득해요. 저거 달라고. 내가 13개월 밀린 내 월급이라고.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달라 하다가 무려 충돌이 난 거예요. 이게 이모년에 일어난 군사 반란이라고 해서 이모군란인데 솔직히 이모군란도 명칭이 그래요. 뭐 이게 그게 군란이에요. 달라고 하는데 권리를 찾는 건데요. 그러면 당시 고종과 여흥민 씨는 월급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근데 뚜루루루 청나라에 SOS를 쳐요. 지원군 보내달라고. 지금 조선으로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대 어디냐? 아까 어디가 제일 가깝다고 했죠? 연태. 연태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사 3,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지금 빨리 인천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연태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병사 3,000명이 오장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령관이었는데 같이 배를 타고 제물포에 들어와요. 당연히 병사만 들어왔겠습니까? 요리사랑 다른 뭐 잡일할 사람 다 같이 들어왔겠죠. 그때 이 3,000명의 청나라 병사와 같이 들어온 것이 바로 직전에 그 연태에서 갓 만들어진 패스트푸드 짜장면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짜장면이 소개가 된 그날이라고 알려졌어요, 이게요. 근데 짜장면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요.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선인들은 못 먹었어요, 이걸요. 비싸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천에 가시면요, 인천 중구에 가시면은 조개지라고 해가지고 당시 열강들의 식민지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중구청 건물이고 앞에 인천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오른쪽이 청나라 조개지, 바로 옆이 일본 조개지예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차이나타운이 돼 있고 여기 일본 근대거리로 뭐 복원이 돼 있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중국 음식은 청요리 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날에 청요리 하나. 그래서 이삿날 졸업식 이때 짜장면을 먹는 게 그 때문에. 중국 음식이 일반화된 거는 아까 그 밀면과 똑같이 미국에서 6.25 동란 때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 원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짜장면 값이 뚝뚝 떨어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여기 중국 식당 주인들이 그럼 누구한테 파냐? 바로 옆에 일본족이잖아요. 일본인들한테 팔자. 스미마셍. 하우츠 넘어오라고. 오이시 데스네. 넘어와서 먹으니까 난다 그래요. 혼돈이 느끼하다 됐어. 그러면서 당시 인천에 있던 그 식당 주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야 그러면 이 느끼함을 중화시킬 뭔가 찾자. 딱 보니까 일본인들이 무짠지를 먹고 있어요. 저거 그러면 같이 세트로 팔자 해서 그때부터 저희 세대는 닭광이고 단무지가 짜장면과 세트가 된 거예요. 인천 제물포에서요. 닭광은 왜 닭광일까요? 일본 전국시대라고 있거든요. 그 임진왜란 직전에 무려 100년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일본이요. 60개의 영주들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백성들 다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스님께서 아주 싼 내가 그러면 반찬을 개발해 주겠다 해서 그냥 무 썰어서 이거를 소금으로 담궜다가 말려서 반찬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밥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이 짠지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저 스님 이름으로 하자. 그 스님 이름이 닭광 스님이었어요. 짬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거의 유일한 음식이에요. 1899년에 나가사키에 진평순이라는 중국 화교가 만든 음식이에요. 정확해요. 그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유학을 오든지 일본의 볼일에서 오는 중국인들은 일단 휴슈에서도 가장 중국 쪽에 가까운 나가사키에 다 도착을 해요. 일단
그 나가사키에서 배 타고 다시 도쿄로 가든지 뭐 이렇게 그때 거기 출발해요. 당연히 이제 그 나가사키에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 있었겠죠. 근데 돈이 어딨나? 그 1800년도 후반이니까 아편 전쟁으로 중국 박살난 이후에 그 진평순이라는 사람이 복건성 출신 중국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불쌍하니까 저기 선생님 뭐 음식 남은 잔반이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뭐 아니면 음식 찌꺼기라도 덩이샤 기다려보라고. 야 저기 음식 찌꺼기 다 모으라고. 뭐 돼지뼈, 뭐 오징어 내장 뭐 다 모아 푹 삶아. 거기다가 면 이렇게 말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짬뽕은 언제 들어왔냐면 그 1960년대 이제 그 5.16 이후에 나가사키에 있는 화교가 제물포에 있는 화교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우리 화교들이 만든 짬뽕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짜장면이랑 같이 팔아보라고. 들어와. 꼬꼬면이 망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경규 씨한테 미안한데 처음엔 맛있어. 먹다 보면 뭔가 20%가 부족해요. 닭고기 국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제물포에 있던 그 화교들이 또 많이 대거 소공동으로 이사를 온 상태였어요. 지금 플라자 호텔 뒤편이요. 지금 거기도 원래 원조 차이나타운이에요. 거기가요. 거기서 뭘 했냐? 야 이거 나가사키에서 있는데 이모가 보내준 건데 이거 안 팔린다고. 오짜노 해. 그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춧가루 한번 풀어보자 해서 고춧가루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드시는 짬뽕이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중국엔 있지만 짬뽕은 여러분 드시는 거는 아예 중국 대륙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 중국 지인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짜장면과 짬뽕을 먹여봤어요. 짜장면은 맛있대요. 달콤하니까. 짬뽕 먹는 순간 으악! 이게 왜 중국 음식이냐고. 짬뽕이란 이름이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 중국인들은 이게 중국어라고 얘기하고 일본인들은 일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일본어로 뒤죽박죽 섞다가 찬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저한테 이제 할애된 시간은 다 끝났는데 그 음식이란 게 이게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보니까 찾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하게 왜 중국 음식 옆에 닭광이 붙게 됐냐 그걸 연구해가지고 또 책으로 내신 분도 있고 논문도 있고. 여러분 동네마다 동네 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일단 거기 서울 시내 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립도서관 가시면은 일단 너무너무 시원하고 또 겨울엔 난방 잘 되고 조용하고 도저히 여러분 그 동네 그 도서관에 없다라고 하면은 서울 국회에 가면 국회 도서관 있거든요. 무료예요. 그리고 반포에 가면 국립도서관 있고 거기 뒤져보시면 뭐든지 하나는 나와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